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리수님 모시고 리플레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리수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순회 공연 마치시고. 아, 네네네. 진짜 아이 넷데고서 그렇게 다니시는 게 잘 돌아가요? 저희 애들은 이미 각자의 딱 영역과 네, 포지션이 좀 잘 되어 있고 워낙에 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아빠 없이 간 처음 여행이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저희끼리는 한 번도 1박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애들이랑 갔는데 너무 자기네들 딱딱 체계적으로 해줘가지고 제가 오히려 편한? 오히려 아빠 목까지 했나 보다. 네, 큰애랑 그렇죠. 둘째랑만. 네네. 맞아요. 아, 그렇지. 네. 아들들이 아빠가 없을 때 자기가 남자라는 그 딱 그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뭐 무거운 것도 그렇지만 일단 아이들이 좀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잘 기르셨어요. 그리고 알아서 돌아가게. 여행 가보면 항상 문제는 어른이지 애들은 문제 없어요. 잘 놀고 잘 잘 먹고. 놀고 네. 잘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더라. 자, 네.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 네네.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 흥미진진한데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해보니, 네. 아, 인생은 혼자 사는 거구나. 네.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있었지만 저는 늘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네, 저 혼자는 나는 그냥 못해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직접 시도를 해보니까 저는 렌트카를 빌려본 적도 없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았어요. 에어비앤비도 처음 예약을 해봤고 그런 것들. 근데 렌트카 반납할 때 청소 싹 해서 반납하는 줄 알고 애들이랑 열심히 닦고 쓰레기 막 이거 어떡하 쓰레기 못 풀어서 어떡하지 했더니 딱 도착했더니 청소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리셔도 되는데 굳이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런 이제 작은 것도 몰랐고 네, 저는 경유차만 몰다가 그거를 어떻게 주유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좀 혼자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혼자서 하는 것도 저한테는 경험이고 좋구나.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것들을 찾아보다가 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다. 또꾸다이다. 네, 그렇죠. 또꾸다이. 네. 제가 또 T라서 굉장히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와닿아요. 저는 F지만 그게 정말 와닿는 게 F니까 더 감성적으로 누군가의 관계에서 집착한다거나 네. 의존한다거나 이런 게 좀 많았는데 그 홀로 서지 못하면 같이 있어도 힘들고 같이 있어도 결국은 외롭다. 이거는 맞아요. 진짜 그냥 인생의 명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 다른 것들이 같이 있어서 조금만 즐거워도 감사한데. 우리 네. 두 가지인가요? 결론 내리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결론 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혼자서 해내야 하는 거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네. 최민식 배우께서 본인이 이 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컷이라는 게 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그 순간이 고독하고 외로우시대요. 네. 그게 왜 그렇게 외롭냐 했더니 그 씬을 딱 찍기 시작하면 카메라 감독부터 거기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를 다 바라보고 있고 네. 본인도 거기에 이제 만족해야만 한 연기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순간만큼 오롯이 혼자 고독해야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유명하신 배우님이어서 그런 연기가 그렇게까지 고독하고 외로우실까 싶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또 그게 내 것이 되고 또 이제 그게 쌓이면서 또 내가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아이들이랑의 이 여행이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리가 5자리니까 제가 애들을 다 데리고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성인이 하나니까. 근데 첫째를 그래서 이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첫째가 둘째랑 셋째를 데리고 3명의 자리를 앉았고 저는 이제 막내만 데리고 앉았거든요. 그것도 저는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남편이랑 항상 같이 이동할 때는 제가 뭐
첫째랑 넷째랑 같이 있으면 남편이 뭐 둘째 셋째를 맡거나 해서 저희가 3명 찢어져서 앉으면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들을 돌봐지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두려웠지만 네 고독했지만 이겨냈습니다. 네, 해보니 또 되더라고요. 은근히 네. 불안이 많으시구나. 저는 처음에 굉장히 독립적이신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네. 제 마음에 뭔가 한 구석은 제가 의지에 의존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제가 독립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됐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저 혼자 오롯이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닥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깨달은 거죠.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내가 독립적인 것보다는 네, 스스로도 독립적일 수 있구나. 네,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좋네요. 네, 피디님들께서도 고독하신 순간이 있으셨는지. 늘 고독하지 않나요? 저분 늘 F인데 딴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감도 해주고 모든 걸 해줘요. 근데 저한테만 파워티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어서 사실은 같이 계속 데이트도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편하니까. 정확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막 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냥 뭐 풀어 얘기하면 그렇다. 편하게 하게 해줬어요. 네, 그냥 편한 상대였고. 네. 그런데 제가 이 감성적으로 외롭다는 거는 저는 약간 본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도 외로웠고 누구를 만나도 늘 외로웠기 때문에 기피디님을 만날 때까지도 뭐 소개팅 미팅 막 해봤지만 그걸로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내가 외롭지 않다 라고 느껴진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기피디님 만나고도 너무 충만하다? 이 세상이 모두 다 꽉 찼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의 편안한 어떤 친구가 생겼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네.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고 느낀 적은 저는 진짜 한 번도 없네요. 제가 너무 잘했네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롭고 아이가 있어도 사실 얘기지? 외롭고 맞아요.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있는 공간에 일단 사람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네,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개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인격체로 제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제 스스로 아이들을 하나씩 마음에서 독립을 조금씩 시키다 보니 외로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그 시간들 때문에라도 내 외로움을 못 느꼈는데 하나씩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게 생기고 이제는 저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면서 또 이제 외로움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굉장히 외로움과 그때 또 이제 그런 호르몬적인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갱년기와 같이 그런 그 이제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육아는 독립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인드가 훌륭하다. 네. 그것도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여행도 사실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의 관계도 그치 제가 너무 의존적으로 가는 것보다 저도 저 독립적으로의 제 삶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여러 생각을 해서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의 정의 외로움의 정의가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도 어떤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사랑도 이게 과연 사랑일까? 늘 누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F 맞습니까? 순간 티신 줄. 그리고 이게 우정인가? 이렇게 하면 친구 맞나? 이런 생각들 했었고 약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제 스스로 너무 까다로웠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김창옥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희생을 하잖아요, 부모들도. 맞아요.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 의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뭐 그 외의 것들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희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 맞아요. 이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를 위해 저를 가장 사랑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감수하고 저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 내 인생을 살짝 접어놓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거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거나 이런 거를 그냥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는 뭘 해주나 네. 생각해보면 나는 안 사랑하고 있었네. 내 스스로 저도요. 나한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게 저는 네. 정리를 해야지 편안한 게 아니라 그쵸. 외롭다 아니면 혼자다 뭐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같이 한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는 느낌이 계속 그쵸, 들어요. 그쵸. 맞아요. 혹시 잘못 이해하면 혼자다, 외롭다 이런 것들이 타인과 떨어져서 정말 혼자 어디 처박혀가지고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군중 속에 그쵸. 고독인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또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닌 게 사실은 홀로서기라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 저는 와닿는 게 결국은 내가 홀로 선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100%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홀로선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거지 홀로 선다는 것이 마치 그런 거죠.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죠. 조선 말에 보면은 쇄국정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 혼자야. 그냥 나 혼자 우물 속에 있으니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와도 되는데 나는 독립된 한 객체로서 분명히 서 있을 거야. 그쵸. 그런 상태에서 너와 내가 있고 서로의 관계가 있고 도울 건 돕고 혼자 있건 혼자 한다. 네.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 중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걸 쭉 들어보면은 내가 홀로 서기를 하면서 동시에 애들한테 또 도움을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기댈 데가 없고 내 감정을 그냥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상대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하고 좀 다른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좀 이 서덕님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본질적으로 존재는 외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전방위적인 측면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엄마든 남편이든 누구든 그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나를 이해해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할 수 없고 감싸줄 수도 없고. 근데 처음에 착각하잖아요. 연애할 때 잠깐 착각하거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다 이해해줄 수 있어. 사랑은 할 수 있지. 그래도 모든 것을 사랑해라고 말했던 건 금방 바뀌니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그 그런가요? 부분을 사랑하고 이해해줄 수는 있으나 그걸 100% 공감하는 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오면서 옛날에 그 일기예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있었죠. 아주 오래 전날. 그래서 아마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게 맞으세요? 아시면 안 돼요? 인형의 꿈이라는 노래가 네, 거기에서 너는 내 인형이 아니한가? 나는 너의 인형이 아니한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늘 겪는 갈등에서 나오는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막 강요도 해보고 뭐 조건도 제시해보고 이렇게 해봐라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는 내가 아니니까 나의 인형도 아니니까 그쵸. 절대 내 맘대로 조작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모습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노래가 그런 노래였어요? 좀 가사를 안 듣는 사람이라. 저도 가겠어. 노래는 좋았어요. 하여튼 여행이 큰 도움이 되셨다니 참 좋네요. 여행 러버로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김민과 함께하는 여행에 아이들만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감도 생기고. 충분히 됩니다. 큰애가 몇 학년이죠? 중2요. 그러면은 다 합니다.
네, 둘째가 6학년이니까. 어이, 그럼 100% 됩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도리어 네. 해주면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을 시작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으면 게임을 안 해요. 아, 게임을 하는 이유가 엄마가 잔소리해서 그냥 미션을 주고 이걸 해주면 엄마가 너무 좋아. 네.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자기를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줬을 때 부모가 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디에 가고 싶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닷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바다를 찾았고 그럼 너희가 음식점을 찾아봐라. 네, 아이들이 검색할 수 있잖아요. 맞죠. 늘 더 잘하죠. 핸드폰이 손에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해봐라라고 하고 그 주변에 밥집도 같이 검색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여행을 했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주도적이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독립성을 띠고 뭔가를 해봤다는 것도 저는 여행 중에 잘 배운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 우리 다음은 어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를 가겠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이제 우리는 해외로 한 번만 가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 한 번도 저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여행을. 그래서 그래 가자 얘기는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엄마 나는 뭐 어디 가고 싶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디를 얘기해요? 이제 궁금하다.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가장 익숙한 나라를 택하죠. 그쵸, 네, 그쵸. 일단은 일본이 가깝다는 것과 친구들이 또 일본에 갔다 와봤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보라카이나 휴양지. 아니면 제 친구가 지금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어서 이모 보러 가고 싶다고 네, 미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르웨이라던가 포르투갈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맞아. 네, 전에 좀 경험도 시켜주고 싶고 유튜브를 하면서 또 아이들 영상으로 또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돈을 멋지다. 가지고 어떤 걸 할까 처음에는 기부를 할까 막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사실 영상에 나와 있고 아이들로 인해서 벌어진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쓰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맞아.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도 상의는 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기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도 좋다고 했고 그 외에 어떻게 지출해야 될지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여행.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제가 좋네요.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경험시켜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경험을 시켜주자라는 의미에서 그 돈은 그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했고 아이들도 동의를 하고 되게 좋다. 해서 이번 여행도 그 수익으로 남편의 월급에는 지장 가지 않게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너희들이 번 돈으로 가는 거다. 너희들이 비행기 끊는 거고 너희들이 숙박비 내는 거고 하는 거다 했더니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네. 와, 아이들에게 정말 무언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정말 많은 걸 주고 있는 엄마인 것 같아요. 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 혹시 영상에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 또 싫어할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콤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아이들한테 지불을 해주셔라.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조회수라던가 본인들이 좀 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컨텐츠도 늘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경험을 시켜주면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경험으로 바탕으로 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버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계속 유튜버 활동을 하고 인스타로 활동을 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약간 자본주의 느낌도 나지만. 자본주의죠? 인생은 자본주의죠. 그렇죠. 그 인사이드 아웃이 이번에 이 2가 개봉됐잖아요. 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째가 보고 왔다고 뭐 대충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것도 재밌잖아요. 첫 번째는 태어나서부터 사춘기 전까지. 그쵸. 근데 이번엔 사춘기잖아요. 네.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는 또 그거에서 오는 힐링이 있지만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성장 스토리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주는 메시지도 크고. 맞아요. 이번 인사이드 2 내용이 그런 네, 성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궁을 리메이크한다는 말이 있는데 리메이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지훈의 성장 스토리인데 네, 그런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쵸. 그 인사이드 아웃 2가 사춘기 이야기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직접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친구들이 볼 때는 되게 공감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하더라고요. 직접 중학생 친구들한테 들으면 조금 감성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 볼 때 나를 막 대입해서 맞아 나도 저런 감정이 있어 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저게 저렇게 의미부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그 중앙에 있으면 안 느껴져요. 맞아. 그 중앙에서 맞아. 폭풍의 눈에서 빠져나와야. 그 인사이드 아웃 2는 네. 타겟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죠. 아니면 사춘기를 지나왔던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는.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은 못 느끼죠. 태풍의 눈이 지금 보고 와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저희 집에 있는 태풍의 눈이. 그렇죠. 중2면 뭐. 네, 별로. 그냥 그렇던데 팝콘만 먹다 왔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친구는 막 울었대요. 너는 뭐 별로 감흥이 없었어? 아니 뭐 다 겪는 감정인데 뭐 그걸 자기는 원이 더 재밌었다고. 그렇죠. 지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놈의 태풍의 눈. 여행도 재밌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주 동안 미국을 이렇게 다닌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도 현실감이 안 느껴진대요. 아주 디테일한 꿈을 꾼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왔나? 그게 진짜였나? 근데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하니까 갔다 온 사람이 또 앞에 있으니까 갔다 온 게 맞군요. 이렇게. 꿈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중간에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한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죠. 근데 갔다 와서는 돌아보면서 그것이 추억이 되고 좋은 거는 기억이 왜곡된다고 하는데 좋은 것만 남아. 좋은 것만 남아. 천만다행이죠 뭐. 그렇죠. 여행 꼭 가고 싶다. 네, 저도 장기 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거기를 추천드릴게요.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 좋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알프스하고 이렇게 돌 거거든요. 네. 거기서 아이들하고 섞여 있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면서 추억도 쌓이고 그리고 리나님은 그거 해보신 거잖아요. 네. 아이한테 일임하는 거. 네네. 미국 서부 명문대 투어할 때도 부모님한테 드렸던 부탁이 그거였어요.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고 일을 부여해라. 그랬더니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해주던 이게 관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요세미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 애들이 전부 다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사실은 그래주길 바랬어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명, 두 명 붙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맞아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애가 컸구나. 그걸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크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거를 나는 저걸 못한다고 생각했구나라는 그 어머님들처럼 근데 기회를 주고 제가 한 발 물러서니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이제 생각하고 저도 겪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절대 일상 속에서는 겪을 수 없는 것들을 여행에서 겪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에너지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임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다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일상생활에서도 잘 안 해요. 일상에서도 힘을 안 쓰시기 때문에.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행을 가지 않은 일상에서는 보통 부모들이 자기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행을 딱 가는 순간에 이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신경 쓰다 보니 통제 불가능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부탁을 하거나 같이 하자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때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장기 운전도 가능하세요? 저요? 운전에 안 지치세요? 운전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운전에 크게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안 지치지는 받으시죠? 네, 저는 운전은 딱히 그러면 뭐 최적화됐네요. 5시간 괜찮으신가? 뭐 중간에 잠깐씩 왜냐면 저희가 경남 양산 살았을 때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양산에서부터 저희가 늘 운전을 해서 차로 다녔었어요. 아기가 또 어렸어가지고 셋째가 그때 뭐 6시간, 7시간 내 제가 쭉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배웠죠. 한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서 150km, 200km를 가는 그 현실을 제가 그때 터득했죠. 그래서 이번에 제주는 사실 한 곳에서 한 곳 돌아다니는 것도 기본적으로 20분 맞아요. 네, 이렇게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저는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저 20-30분이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요. 잘 수도 없고 오히려 쭉 한 3시간 가고 그렇죠. 그 정도 가줘야 잠을 자든 교체하고 잠자고 아니면 좀 뭔가를 하지. 저는 그렇습니다. 20-30분 아주 싫어합니다. 가다 서다 싫어한다. 피곤하다 이건. 해외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으신.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여행 갔다 오면서도 그 외로움에 대한 걸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오셨군요.